이번 시간에는 CSS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박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모델 수업 영상은 3편이나 4편 정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박스 모델의 개념부터 알아봅니다. 우리가 HTML 문서를 통해 웹 콘텐츠 요소를 표현하면 브라우저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소를 렌더링한다 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브라우저가 요소를 렌더링할 때 각각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사각형 형태로 영역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 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사각형의 영역을 두고 박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CSS는 이러한 박스의 크기나 위치를 비롯한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라는 녀석들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박스 모델의 각 영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태그를 사용해서 만든 요소이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요소 안에 컨텐츠를 포함시키죠. p 태그나 스판 태그에다가 글자를 쓴다든지 div 태그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채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콘텐츠를 포함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표현하고 또 표시하는 영역을 콘텐츠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영역은 박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에메랄드색 부분이 콘텐츠 영역이고요. 콘텐츠는 너비와 높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언제나 테두리로 감싸져 있습니다. 보더라고도 하는데요. 이 테두리는 바로 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보더 속성을 통해서 색상이나 두께, 모양 등을 정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 테두리를 중심으로 박스의 안쪽에다가 여백을 추가해서 콘텐츠와 테두리 사이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안쪽 여백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테두리 바깥쪽에 여백을 두어서 다른 요소와 거리를 필요한 만큼 벌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는 바깥쪽 여백이라고 합니다. 네, 박스 모델이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도 알겠고 각각의 영역의 이름도 이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직접 눈으로 영역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것들을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영역의 크기를 정의해보는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진행하기 전에 각각의 영역마다 어떤 속성으로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실게요. 콘텐츠 영역은 width로 너비를, height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안쪽 여백은 패딩, 바깥쪽 여백은 margin으로 그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인데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았죠. 보더 위스를 사용하면 테두리의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드 에디터를 열고요. 박스 모델을 확인하는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스 모델을 확인해보는 실습 바로 시작할 텐데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요소로 div를 하나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div 하나를 추가했고요. 여기에다가 콘텐츠로는 요소의 콘텐츠라고 하는 간단한 글자만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div를 하나 만들어서 요소를 렌더링하게 되면은 이 요소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개발자 도구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개발자 도구의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요소에다가 살포시 얹었더니 하늘색으로 영역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이 바로 이 div 요소의 콘텐츠 영역입니다. 콘텐츠 영역이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속성들을 추가해서 각각의 영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하냐? 이 요소가 가진 박스 모델의 테두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두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테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보더라는 속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더는 단축 속성으로서 나는 3픽셀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빨간색 테두리를 만들겠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화살표 아이콘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하늘색 영역 바깥쪽에 테두리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는 div 요소의 테두리가 맞습니다. 박스 모델의 4가지 영역은 모두가 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쪽 여백이죠. 패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은 요소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 안쪽에다가 여백을 추가하는 속성인데요. 제가 패딩을 10픽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패딩이 10픽셀인 상태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요소의 컨텐츠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팅 되는 영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패딩이에요. 패딩을 10픽셀이라고 지정해주면 요소의 상하 좌우로 안쪽 여백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안쪽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안쪽 여백을 나타내는 패딩과는 반대로 테두리를 기준으로 바깥쪽의 여백을 나타내주는 속성도 존재합니다. 바로 마진이라는 속성인데요. 마진을 제가 20픽셀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백 두께가 20픽셀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여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백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이 div 외에 다른 요소를 웹문서에 추가하면 이만큼의 여백을 두고 거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제가 스판 태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판. 네, 확인할 거니까 체크라고 할게요. 체크하고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바깥쪽 여백으로 인해서 div 콘텐츠와 일정 수준 떨어져 있는 체크 문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로 width라고 하는 속성과 height라고 하는 속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스 모델에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4가지 영역 중에 테두리,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은 각각 보더 위스, 패딩, 마진을 통해서 이 영역에 두께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콘텐츠 영역은 2가지 값을 가지고서 크기를 조절하게 돼요. 하나가 너비를 나타내는 위스이고요. 또 하나가 높이를 나타내는 하이트입니다. 자, 위스를 제가 90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높이를 제가 35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네, 보이시죠? 이렇게 위스와 하이트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콘텐츠 영역이 90 곱하기 35픽셀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위스 90에 패딩이 양쪽으로 10씩 있고요. 보더도 양쪽으로 3씩 있기 때문에 실제 위스가 표시되는 값은 116 픽셀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거 여기 아래에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에 렌더링된 요소에는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 영역에 다양한 속성들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스판 태그와 div의 차이입니다. 스판 태그와 div는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가지고 있죠. 스판 태그가 바로 인라인 요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라인 요소에는 블록 요소와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위스와 하이트가 인라인 요소에는 지정되지 않는다 라는 차이입니다. 자, 제가 스판 태그에다가 위스 100, 하이트 100 준 게 보이시죠? 그런데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100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라인 요소의 특징입니다. 인라인 요소는 패딩, 마진, 보더 다 가질 수 있지만
width와 height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블록 레벨 요소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스판 태그에다가 width와 height를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전 영상에서 배웠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인라인 블록이라는 디스플레이 속성은 요소를 인라인으로 배치하되 블록 요소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속성이에요.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해주면 원래 인라인 요소인 요소도 width와 height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백백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박스 모델이라는 거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요소의 크기, 영역의 크기, 자유자재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요소의 레이아웃을 잡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브라우저는 요소를 렌더링할 때 박스 모델에 따라 사각형으로 영역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박스들은 각각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요. 4개의 영역은 컨텐츠 영역, 안쪽 여백, 경계선, 바깥쪽 여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의 크기를 정의하는 속성이 CSS 언어에는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속성을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스 모델 첫 번째 수업 영상이었는데요. 이어지는 영상도 박스 모델에 대한 내용 진행될 예정이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만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